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엄청 바라면서 그 옆에 있는 며느리 깎아먹는데 애를 썼던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남편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매우 아끼던 사람이었고요. 정확히 제가 아프기 전까지 말이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어주기를 바랄 때, 그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저를 혼자 뒀었고 늦은 밤 들어와선 제게 툭 하고 묻곤 했었죠. 병원에선 뭐래? 다른 이야기는 없는 거지? 어? 없어. 그래, 알았다. 그럼 자라. 나 내일 출장 가야 해. 아마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아. 혼자 있을 수 있지? 그럼 혼자 있을 수 있지. 언젠 혼자가 아니었었나? 김병에 효자 없다고 김병에 다정한 남편 또한 없는 거더군요. 결혼하고 2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유방암에 걸리고 맙니다. 처음엔 남편은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다 관두고 저의 회복을 위해 뭐든 하겠다고 하긴 했었어요. 몸에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다더라.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한다 해도 무엇보다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 공부하는 것 좀 나중에도 되니 다 때려치우고 지리산 산골에 들어가자. 우선은 나의 몸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저만을 생각해주던 남편은 수술을 잘 받고 항암이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지자 점차 지쳐가는 것 같더군요. 제가 지쳐가는 속도보다 남편이 지쳐가는 속도는 더 빨랐고 시골로 들어가자 이런 환경이 좋더라 등등 이라고 말을 했었던 남편의 말은 어느새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해를 하고 싶었지만 머리로는 그래, 저 사람도 힘들겠지 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그게 되질 않더군요. 절제 수술을 했고 항암을 했고 그리고 호르몬제까지 복용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줄 수는 없는 것인가? 수술을 받은 것도 나이고 약을 복용하고 항암을 하는 것도 나인데 너는 단지 지켜볼 뿐이면서 작은 위로 하나 해줄 수 없는 건가? 숨이라도 나눠줄 순 없는 것인가? 라는 서운한 말입니다. 결혼 초기 때부터 사이 좋았던 우리 부부를 눈꼴 시리게 보셨던 시어머니. 잘난 자기 아들보다 한참 아래인 듯한데 내 아들 데리고 가선 저것이 호의호식하겠구나 라는 눈초리뿐만 아니라 말도 서슴지 않으셨던 분. 제가 병에 걸리고 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남편의 잦은 출장과 부부 사이가 소원하다라는 말을 아들 입을 통해 들었을 때 그분은 퀴즈를 부르셨을 겁니다. 원래부터 그러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일을 하면서 박사를 만들기까지 그 김 박사라는 칭호를 남편 혼자 이루게 된 것일까요? 논문 자료 찾아주고 일본과 중국에서 유학했던 경험을 살려서 남편이 모를 뜻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까딱하지 않은 남편을 위해 일하며 집안일은 오롯이 내 몫으로 생각하고 꿋꿋하게 해낸 제 덕은 하나도 없는 거였을까요? 그런데도 옆에 있는 제가 싫은 건지 조금 더 잘난 여자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되는 건지 저를 깎아내리기에만 바빴던 시어머니였었죠. 너는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이 세상에 없다. 성실하지, 머리 똑똑하지, 게다가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공부하는 애 뒷바라지 한다고 고개 세울 필요 없어. 그 누구보다 직접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법이니까. 네가 하는 고생 여느 여자들도 다 하는 거다. 너만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 우리 아들이 너를 치켜 세워주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어찌 되었든 네가 유학을 했든 간에 너는 한국에서 고졸 출신이잖니? 안 그러니? 고졸 출신. 외국에서 학교 나와 학위를 딴 사람에게 고졸 출신이라니. 그리고 고졸 출신이면 뭐 어떤데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 사이인데 대졸이면 어떠하고 고졸이면 어떠하고
지식의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그게 뭐 대수랍니까? 그런데 남편이 제 자랑을 하니 그게 꼴사납다 표현을 하시는 거겠죠. 평소 말이 많은 성격도 아니고 감정의 기복이 들쭉날쭉한 편도 아니었던 저는 아들 가진 엄마의 질투이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렇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폭력적인 분이었다고 하던데 사랑받는 여성을 보니 괜히 심술이 나시나 보다라고 그녀를 안타깝게 생각하자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고 제 몸이 점점 쇠약해졌을 때 위로는커녕 제게 악담을 쏟아붓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학을 떼고 말죠. 아마 남편과 제 사이가 멀어지고 남편이 제 옆에 있기를 거부했던 것은 제가 그의 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고리타분한 말이지만 그냥 네 운명이라고 받아들여라. 물론 아픈 네가 가장 힘들겠지만 우리 아들은 무슨 죄니? 건강한 여자를 만났으면 이런 일 안 당해도 되는 것인데 어쩌면 지금 최대 피해자는 우리 아들이다. 너가 아니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프니까 이젠 너도 말도 할 줄 아는구나. 왜? 내 말이 심했니? 그렇게 들리니? 그동안 사랑받았잖아? 네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사랑 받았으면 된 거 아니니?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 너와 별개로 지금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혼자 꿋꿋하게 치료 잘 받고 아파도 내색하지 말거라. 왜 이런 말도 있지 않니? 네? 무슨 말이요? 어떤 말이 있는데요?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여자들 마음이 편한 법이라고. 너가 아이는 없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성애는 있을 거 아니야? 네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들로 생각해라. 그럼 이해 못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는 법이다. 그게 여자 팔자니까. 힘들더군요. 제 앞에서 고분고분 몇 번을 머리를 주걱거리며 저렇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요. 이해를 해라. 남편이 아니라 자식으로 생각을 해라. 여자니까. 모성애를 가지고 태어난 여자니까. 저는 불만 가득한 눈빛을 한 채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 그 사람이랑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못하는 일은 이해 못하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서운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힘들다고요? 도대체 뭐가 그리 힘들까요?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아픈 것인데 저 혼자 티내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내라고요? 아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머니 딸이 이런 지경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과연 그러실지.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를 뵙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절연을 선언했고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건수 잡은 시어머니는 제 말을 남편에게 바로 전달을 하죠.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상황은 더 최악이 되어 갔고요. 할 말도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듣고 싶은 말도 없어지는 그런 유령 같은 부부 사이가 되고 맙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건지도 모르겠고 원망도 서러움도 다 사라져 버린 채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꿋꿋하게 혼자서 치료를 이어나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시어머니에게 다녀와야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한테 가자. 너랑 나랑 둘이. 오늘 얼굴 보니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 네가 엄마랑 안 보는 거 아는데 그래도 네가 좀 같이 가줘야 할 것 같아. 내가?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누나가 너 꼭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 그만했으면 됐다. 너도 독하고 엄마도 독한 거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알력 다툼 해도 돼. 오늘 일찍 퇴근할 테니까 너도 일 마무리 빨리 해줘. 엄마 집으로 가봐야 하니까. 거의 남남처럼 사는 주제인데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되었다고. 지 엄마랑 나랑 결혼을 선언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나 그런 법 아니겠어요.
당시에 화가 나서 미치고 팔짝 뛰어버릴 지경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시의 화도 누그러지는 법이고 그 기억도 흐릿해지는 것.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가네, 안 가네 하면서 굳이 남편과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의 말대로 저려는 선언했던 시어머니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저를 데리고 왔으면 한다는 시누이의 부탁도 있었기에 길을 나서게 되죠. 오랜만에 찾은 시어머니 집엔 여전히 저의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엔 저도 남편도 싱그럽다 못해 새콤하다 할 정도의 웃음을 띠고 있더군요.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군요. 저를 슬쩍 한번 쳐다보더니 남편을 반겼고 저를 반겨준 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그간 사정을 다 알았을 것이기에 오히려 더 과하게 저를 반기긴 했어요. 제 팔짱까지 끼면서 말이죠. 그냥 져주는 것이 나은 거라고.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지 않냐고. 그냥 올케가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넘어가 주라고. 그렇게 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엄마도 못 이기는 척 올케한테 별말 안 할 것이라고. 살짝 저를 주방에 데리고 가 말을 하는데 사실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좋아지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선 사람이었기에 신우의 말이 고추장스럽다라고까지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못내 웃음을 지었지만 진실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표정으로 일관하면 신우이가 무안스러울까 싶어 표정을 지어냈을 뿐이었죠. 주방에서 한동안 제게 소근거리던 신우이는 결국 저를 거실로 데려갔고 거기서 시어머니를 힐끔 쳐다보게 됩니다. 입을 앙 담은 모습이 참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말 저런 말 쏟아내고 난 뒤 입을 다시 앙 다물고 저를 쳐다보는 그 인매가 참으로 얄밉기까지 했었습니다. 입을 뗀 건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오빠 말이야. 엄마가 지금 오빠 걱정이 많아. 이번엔 결혼할 줄 알았는데 글렀다고 하더라고. 오빠 일을 좀 의논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자고 했어. 형? 결혼 이야기 있었어? 나는 금시초문인데? 그래, 네 형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차만 아가씨가 있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아가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렸거든. 그래서 네 형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좀 의논하고 싶어 우리 자식들 다 불러 모으라고 한 거다. 아, 그랬어요? 형이 결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엄마, 형 나이가 몇인데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나이예요. 그리고 형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엄마도 이젠 포기할 때 됐어요. 시어머니는 번갈아가며 저희를 쳐다보시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입을 떼셨습니다. 며느리, 네가 좀 우리 아들 좀 책임져 줘야겠다. 이 말하면 당연히 옳은 말 하는 너는 또다시 나한테 대꾸를 하겠지. 그런데 결혼한 우리 딸이 네 아주버니를 챙길 수 있겠니? 밖에서 맨날 출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들이 챙길 수가 있겠니? 아니면 곧 죽을 날 받아놓은 내가 챙길 수가 있겠니? 무슨 소리인가 우선은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제게 멈춰져 있는 터라 뭐라 대꾸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었고요.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조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 집에서 일하잖아. 우리 아들놈 네 남편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놈이다. 그런데 내 입장에선 그놈이 제일 아픈 놈이야. 모자라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모자라게 사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야. 그런데 먹고 살 길은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네가 아주버니가 아니라 일 가르쳐야 하는 후배들인다 생각하고 우리 아들에게 먹고 살기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너 하는 일 우리 아들한테 좀 알려주라는 말이야.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책 서평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커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 디자인의 수요가 좀 넓은 터라 작게는 중소기업 상품 디자인부터 크겐 대기업 디자인까지 의뢰받아 작업을 하고 있죠. 제 먹고 사는 길을 당신의 첫째 아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신데 아무 생각 없이 온 것 치고는
제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더라고요.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시누이는 제게 찰싹 달라붙더니 능력 좋은 거 다 알고 있다고 1대1로 과외해주면 어느 정도 하지 않겠냐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오빠 성격으로는 옳게 가는 일이 최고인 듯 하다고 엄마 말처럼 아픈 손가락이니 제 재주를 좀 가르쳐 주라고 자기도 오빠이지만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를 잡았더라고요. 저는 제 팔짱을 꾹 낀 신우의 팔을 빼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을 아들로 생각하라 하시더니 이제는 아주버니를 아들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 봐요. 이 나이에 두 남자를 거느리게 되는 여자 된다라. 무슨 복인지 모르겠네요. 당신도 내가 그렇게 하길 바라? 내가 당신 형 가르쳐 주기를 바라? 형님은 당연히 원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는 말하면 입 아픈 것이고 그런데요. 저는 이 사람하고 이혼할 참이에요. 뭐? 이혼? 자기야, 뭔 이혼을 이야기하는 거야? 갑자기? 형 맡겼다고 이혼을 한다고? 무슨 말이야? 이혼. 나는 너랑 이혼할 거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고 이혼이란 거 나한텐 급작스러운 거 아니야. 나는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주기를 바랐었거든. 그런데 당신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고 당신 어머니 남편이 아니라 아들로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야. 그런데 나는 당신을 아들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었거든. 이혼하자. 우리는 남남이 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형님, 아주버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늦은 나이에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 없고 짝까지 없는 사람이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요. 그 나이에 못하는 건, 그 나이에 이룰 수 없는 건 키즈 모델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뭐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남편을 아들로 보라고 하더니만 이젠 아주버니를 제자로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는 것도 지치네요. 이혼하고 이 가족하고는 남 되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해주긴 했어요. 그래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많은 것을 양보해 주더군요. 남편의 그 양보심을 시어머니는 비난만 하셨었고요. 이렇게 편하게 글을 쓰는 것도 정말 오래만인 듯합니다. 그동안 제 속에는 어둠만이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밝은 빛이 피어나는 것만 같거든요. 이혼을 하고 여전히 추적 관찰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함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이혼 전엔 몰랐어요. 하늘이 파란지, 오늘은 날이 좋은지, 구름은 어떤지, 길가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 그 많은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비록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붙었지만 절대 이혼을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저 말고 후회하는 사람이 따로 있긴 하죠. 바로 남편인데 이제는 전 남편이 되겠죠. 좋은 친구로 남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제게 재결합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 네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귀해 보이는 것뿐이야. 다시 가지게 되면 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가 가진 장난감에 실증을 내겠지. 나는 그런 장난감이 되고 싶지 않아. 지금이 나의 황금기 같거든. 맞습니다. 저는 지금 황금기를 보내고 있고 이보단 행복할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은 제 인생의 최대의 행운이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제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